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네가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너를 무시했던 남자, 내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던 남자. 네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그 남자는 지금 다른 여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예쁘거나 더 젊거나 더 성공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네가 이미 잊어버린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버려버린 바로 그 행동.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남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외모도 몸도 아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다. 그 말이 아프다는 걸 안다. 지금 내 머릿속엔 아마 그가 있을 것이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왜 다른 사람을 택했는지 스스로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수많은 밤을 보내며 그의 모든 메시지, 모든 말, 모든 눈빛을 분석했을 것이다. 언제 그의 관심을 잃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하지만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훨씬 냉정하다. 나는 40년 넘게 인지행동치료 심리학자로 일해왔다. 수없이 많은 커플을 상담했고 수백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배웠다. 남자들은 우연히 흥미를 잃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운명도 불운도 그들이 좋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해서도 아니다. 남자들은 특정한 행동 패턴을 인식할 때 흥미를 잃는다. 그 패턴은 그들의 안에 있는 오래된 본능적 경고 신호를 자극한다. 위험하다, 도망쳐라. 여긴 더 이상 도전이 없다. 라는 감정이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 오랜만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긴장감이 돌고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 희망이 생기고 꿈을 꾸고 이번엔 정말 잘 될 거라고 믿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가 부를지도 몰라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준비한다.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옷차림과 생각, 심지어 행동까지 그에게 맞춘다. 웃기지 않은 일에도 웃고 그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 너는 점점 부드럽고 수능적인 버전의 자신으로 변해간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바로 그때 네가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그는 멀어지기 시작한다. 네가 그를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관계의 균형은 바뀐다. 그런데 어딘가엔 정반대의 여자가 있다. 그녀는 애쓰지 않는다.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낸다. 거칠고 생생하며 진짜로. 그리고 그것이 그를 끌어당긴다. 그녀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건 마법도 비밀도 우연도 아니다. 그녀는 단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심리학적 원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원리가 어떤 여성은 남자를 사로잡고 어떤 여성은 그를 잃는 이유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역학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전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 관계를 회피하는 남자, 너를 선택지로만 여기는 남자를 끌어당길 것이다. 반면 너는 그들을 우선순위로 여길 테니까. 그리고 가장 쓰라린 건 이것이다. 지금 너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남자는 언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삶을 꾸릴 것이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다. 그녀에겐 있고 내겐 없었던 건 뭐였을까? 나는 솔직할 것이다. 잔인할 정도로. 진실을 포장하지 않겠다. 시간은 흘러가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남자가 너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하루하루는 모두 잃어버린 날이다. 너를 두 번째 선택지로 여기는 사람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을 때마다 진짜로 너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쓰라린 진실은 이렇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너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단지 그들이 수십 년 전부터 반복해온 잘못된 전략을 멈췄기 때문이다. 결코 효과가 없었던 그 전략들을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워왔다. 어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영화와 동화에서. 남자를 얻으려면 상냥하고 이해심 많고 언제나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를 보살피고 요리해주고 그의 욕구를 채워주고 동의하고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 자기 희생이라고 배워왔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두 번째 자리에 둬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공식을 믿고 살아왔다.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그 공식은 오래전에 이미 쓸모 없어졌다. 사실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미성숙한 남자들, 연인이 아니라 엄마를 찾는 남자들만 끌어들일 뿐이다. 이제 솔직히 물어보라. 너는 얼마나 자주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상대는 거의 주지 않은 관계에 있었는가? 얼마나 자주 내가 더 사랑했고, 더 노력했고, 더 투자했다는 느낌을 받았는가? 얼마나 자주 밤에 울며 나는 왜 충분하지 않은 걸까? 라고 물었는가? 그 대답이 한 번 이상이라면 문제는 남자가 아니라 네가 반복하고 있는 행동 패턴에 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가 진짜 나로 살면 남자들이 떠날 거야. 강한 나, 의견이 분명한 나, 경계를 세우는 나, 나만의 세계를 가진 나. 너는 너무 다정하지 않으면, 너무 순하지 않으면, 너무 맞춰주지 않으면 그가 다른 여자를 찾을까봐 두렵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마비되는 공포, 그것이 내 사랑을 망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잃지 않으려 애쓸수록 그를 더 빨리 잃는다. 남자들은, 그리고 나는 수천 건의 치료를 통해 확인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심리학이다. 희소성의 원리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 우리는 얻기 어려운 것을 자동으로 더 가치 있게 평가한다. 즉, 네가 처음부터 완전히 헌신하고 언제나 그에게 열려있고 경계를 세우지 않고 네 삶을 그에게 맞추면 그의 뇌는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건 의식적인 게 아니라 본능적이고 자동적이며 생물학적으로 깊이 각인된 반응이다. 시장에 간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과일이 거의 다 팔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우리는 자동으로 좋은 과일이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아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을 보면 우리는 그 품질을 의심한다. 이것과 똑같다. 남자들은 언제나 곁에 있는 여자, 자신만을 중심으로 사는 여자, 자신만의 세계가 없는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자에게 끌린다. 프로젝트, 목표, 관심사를 가진 여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특권처럼 느끼게 하는 여자. 그 특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여자. 하지만 이제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가장 가혹한 진실이 있다.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면 너는 이 남자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 건강한 관계의 기회 자체를 잃을 것이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다. 외모도 아니다. 과거의 실수도 아니다. 문제는 네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낸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잃어버린 해가 될 것이다.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 남자와의 또 다른 평범하고 공허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이다. 네가 또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이건 100% 진실이다. 네가 아직도 너를 무시하는 남자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며 그가 내 스토리를 봤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 한 줄 한 줄을 분석하고 있을 때 이미 다른 여자는 그를 잊고 있다. 그녀는 놓아주었고 앞으로 나아갔으며 지금은 멋진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남자들을 끌어당긴다. 너와 그녀의 차이는 아름다움도 운도 젊음도 아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는 걸 멈추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건 불편하지만 가장 솔직한 진실이다. 너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스러기에 대한 과도한 관용이다. 너는 자신이 받을 자격보다 적게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가 너를 무례하게 대할 때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너는 최소한만 주는 남자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버렸다.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 그 깊고 마비되는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너를 관계 속에 가둬버린다. 그 관계는 너를 채우지 않고 오히려 텅 비게 만든다. 나는 수천 명의 여성을 상담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를 진정으로 매혹시키고 존중받으며 충만한 관계 속에서 사는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아니다. 그건 미모가 아니다.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들이 형편없이 대우받는 걸 봤고 그저 평범한 외모의 여성들이 극진히 사랑받는 것도 봤다. 결정적인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 태도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아우라로 나타난다. 그 아우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가치를 안다. 내 기준은 높다.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네가 내 수준에 맞지 않다면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해하지 말자. 내가 오만해지라거나 밀당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무관심한 척하거나 조종하거나 일부러 희소하게 행동하라는 뜻도 아니다. 그건 훨씬 더 깊고 진실된 문제다. 그것은 바로 실망과 상처로 인해 나는 부족하다고 믿기 전에 너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작은 마음을 가진 남자들이 너의 가치를 그들의 관심에 의존하게 만들기 전에 그 내면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의 자존감을 근본부터 재건하는 일이다. 내가 매일 상담실에서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유능한 여성들이 직장에서는 성공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그 여성들이 남자에게 약간의 관심만 받아도 불안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변한다는 것이다. 모든 걸 잘 해내던 여성이 사랑 앞에만 서면 확신이 없는 어린 소녀처럼 인정받고 싶어 안달나는 모습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남자들을 가장 빠르게 몰아낸다. 남자들은 필요로 함을 멀리서도 감지한다. 그들은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자존심과 행복을 전부 남자의 손에 맡기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낀다. 그 순간 남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좋은 남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뒤로 물러나는 남자. 나쁜 남자, 나르시시스트이자 조종자. 그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너를 통제하려 다가온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겠지? 남자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남자가 도무지 잊지 못하는 여자의 비밀은 뭘까? 내가 말해주겠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네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남자를 가장 매혹시키는 여자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다.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진실이다. 그런 여성들은 충만하고 풍요롭고 흥미로운 삶을 산다. 남자는 그녀 인생의 멋진 보너스일 뿐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녀는 남자가 떠나도 괜찮다. 기다릴 전화 대신 하고 싶은 일이 1000가지나 있다. 그녀는 안다. 그가 그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많은 여성이 오해한다.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하고 벽을 쌓고 차가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랑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다. 이 남자를 필요로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건 네가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네 삶을 너와 동등한 사람과 나눌 준비가 되었지만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는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다. 남자를 진심으로 사로잡는 여성들에게는 내가 감정적 자족성의 요소라고 부르는 게 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거나 인생의 의미를 채우거나 내면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 남자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완전하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자신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목표를 가진다. 그리고 남자가 그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그는 그 특권을 얻어야 한다.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고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독자여,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이다. 너에게 부족한 건 남자가 아니다. 너에게 부족한 건 남자들이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느낄 만큼 매혹적인 삶이다. 너에게 부족한 건 남자가 너를 만나는 순간 이 여자는 특별하다. 절대 잃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자기 자신이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그 여자가 되려면 너는 오랜만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정직하게, 잔혹할 만큼 솔직하게 거울을 봐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남자라면 나는 내게 반할까? 나는 나를 연인으로 선택할까? 나는 여기서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의 에너지, 태도, 분위기,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말할 가장 냉정한 진실이 여기에 있다. 네가 내 인생에 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자가 반하길 기대하겠는가? 네가 스스로를 흥미롭게 느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를 매혹적이라 느낄 수 있겠는가? 네가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데 다른 누가 너를 그렇게 대하겠는가? 내 상담실을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 가지를 기다린다. 자신을 구해줄 남자. 지루함에서, 외로움에서, 자기 삶의 불만족에서 구해줄 왕자님을. 그들은 그가 나타나 자신들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길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살아가는 것을 멈춘다. 그들은 더 이상 꿈을 쫓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들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의아해한다. 내가 수십 년간 남성의 뇌를 연구하며 알게 된 사실을 설명하겠다.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사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진화적 구조의 일부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남자들은 더 나은 사냥꾼, 더 나은 추적자들이었다. 그 본능은 지금도 존재한다. 남자들은 추적과 도전을 즐긴다. 노력이 필요한 무언가를 얻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낀다. 너가 아무 노력 없이 모든 걸 내어주고 항상 그에게 열려있고 전혀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뇌는 자동적으로 흥미를 꺼버린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일부러 어려운 여자처럼
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건 통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연기된 걸 순식간에 알아차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진짜로 정복하기 어려운 여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충만한 삶으로 바쁘기 때문이다. 너는 진짜로 항상 시간이 있는 여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자신에게 한 약속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진짜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남자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 그 모든 걸 이미 시도했어. 그래도 그는 떠났잖아. 만약 네가 최고의 자신으로 있었음에도 남자가 떠났다면 그는 오히려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그가 지금 떠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너는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며 인생의 몇 년을 잃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목표는 아무 남자나 붙잡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올바른 남자를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잘못된 남자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네가 진짜 너 자신일 때, 그러나 그 최고의 버전일 때만 가능하다. 가면을 쓰지 않고 꾸며낸 이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이미지도 아닌 그냥 너, 그러나 성숙하고 명확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한 너. 그리고 이제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문장을 하나 말하겠다. 지금 네가 원하는 종류의 남자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네가 아직 그런 남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받기 전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만약 네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며 자신감 있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를 원한다면 너 자신이 먼저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며 자신감 있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같은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내 안에 불안, 두려움, 오래된 패턴이 가득하다면 너는 너처럼 부서진 남자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감정적 대응의 원리라고 부른다. 너는 네가 내뿜는 감정적 건강의 수준과 같은 수준의 사람을 끌어당긴다. 만약 네 인생 속 남자들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네 자신의 감정적 질을 높여야 한다. 너의 두려움, 트라우마, 애착 패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존감에 대해 일하라. 나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내가 상담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겠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 치료를 받고 자기 성장에 관한 책을 읽고 진심으로 자기 발전에 투자하는 여성들. 이들이 결국엔 특별한 관계를 만나게 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여성들, 계속 남자를 탓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정직하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길 거부하는 이들은 언제나 똑같이 파괴적인 관계만 반복한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너는 정말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는가? 남자를 진심으로 미치게 만드는 여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내 대답이 그렇다라면,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너를 내 안락한 구역 밖으로 내던질 것이다. 너는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던 신념들을 의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 피했던 두려움들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한 믿음이다. 그건 바로 행복하려면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것이야말로 디즈니가 우리에게 팔아넘긴 가장 큰 거짓말이며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믿어온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너는 먼저 행복해야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자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길 기다린다면 너는 평생 기다리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네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큰 부담이고 너무 큰 책임이다. 그들은 이미 행복하고 자기 삶을 잘 다스리는 여자와 삶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그들은 네 행복의 원천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저 그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다.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돌아가자. 만약 지금 네가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만약 네가 싱글이라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 그건 황금 같은 기회다. 누군가와 나누기 전에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치유하고 성장하며 네가 항상 되고 싶었던 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이 시간을 낭비한다. 불평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들을 쫓아다니며 필사적으로 혼자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데 이 시간을 써버린다. 하지만 혼자 있음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스승이다. 그것은 네가 자신의 존재를 즐기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네가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네가 누군가의 곁에 있지 않아도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교훈을 진심으로 체화한 순간 너는 올바른 남자들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혼자인 여자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인 여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을 매혹시키는 여성들은 매우 선택적이다. 그녀들은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시간과 상관없이 지켜낸다. 그녀들은 나쁜 동반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인 걸 택한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 그 자신감, 그 깊은 자기 가치의 인식이 남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하지만 기준에 대해 하나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높은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피상적이거나 물질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남자가 부자여야 한다거나 모델처럼 생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건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그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바로 그것이 기준이다. 타협할 수 없는 기준 중 하나는 이것이다. 이 남자는 언제나 나를 존중해야 한다. 그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말이다. 또 다른 기준은 이것이다. 이 남자는 약속을 지킨다. 그가 전화할게 라고 말하면 정말 전화를 한다. 갈게라고 말하면 정말 온다. 그가 무언가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 이 남자는 나에게 감정적 안정감을 준다. 그는 심리게임을 하지 않고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다. 많은 여성들이 머리로는 이런 기준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남자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그 기준을 내던진다는 것이다. 어떤 남자를 만나 설레는 순간 그녀들의 모든 기준은 창밖으로 사라진다. 그녀들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합리화하고 예외를 만들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잖아. 어쩌면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하지만 아니, 너는 까다로운 게 아니다. 너는 단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그 최소한조차 주지 못한다면 그는 그냥 너의 남자가 아니다. 그건 정말 단순한 진실이다. 하지만 네가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키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필요하다. 바로 너 자신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깊이 믿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여성이 무너진다. 그들 안에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깊게 박혀 있다. 그건 어린 시절, 이전의 관계,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신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감사해야 해. 나는 너무 요구하면 안 돼. 나는 나이가 많고 아이가 있고 내 전성기는 끝났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건 전부 완전한 헛소리다. 지금 당장 네 머릿속에서 내던져야 할 독이다. 너의 가치는 나이와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아이가 있는지, 튼살이 있는지, 주름이 있는지, 혹은 몇 킬로그램 더 나가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너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다. 너는 그것과 함께 태어났고 그것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네 자신이다. 네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남들이 너를 무례하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믿을 때, 바로 그때 너는 스스로의 가치를 깎는다. 진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여자들은 이 사실을 깊은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건 오만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다. 그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녀들은 자신이 90%를 주는 동안 상대가 겨우 10%만 주는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대등한 파트너십을 원한다. 같은 노력, 같은 투자, 같은 헌신을 보이는 남자와의 관계를.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점이 있다. 그녀들은 완벽하지 않다. 결점 없는 몸매도, 완벽한 경력도, 흠잡을 데 없는 인생도 없다. 하지만 그녀들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진정성. 그녀들은 진짜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며내지 않는다. 그녀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준다. 강점도, 약점도, 독특한 면도 모두 드러내며 이렇게 말한다. 이게 나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그녀들이 그렇게 매혹적인 것이다. 모두가 SNS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려 애쓰고 모든 것이 필터링되고 연출된 세상에서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여자는 플라스틱 사이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남자들은 가면에 지쳤다. 그들은 맞춰주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여자들에게 지쳐 있다. 그들은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여자를 만나면, 가면 없는, 두려움 없는 여자를 만나면 그녀에게 깊고도 영원히 빠져든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려면 너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도. 많은 여성들은 그걸 모른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완벽한 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다. 나는 도대체 뭘 원하지?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연습이 있다.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고 아래 질문들에 절대적으로 솔직하게 답하라.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진짜 너의 마음속 답변으로. 질문 1. 남자에게 잘 보이려 걱정하기 시작하기 전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했는가?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 때 무엇이 너를 설레게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었는가? 질문 2. 내일 복권에 당첨돼서 돈 걱정을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된다면 너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로 여행하고 무엇을 배우고 싶나?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알고 있다. 단지 그 욕망을 너무 오래 눌러왔기에 이제는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질문 3.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숨기거나 눌러왔던 너의 부분은 무엇인가? 남자들이 싫어할까봐 약화시킨 특질은? 너의 냉소적인 유머 감각, 너의 지성, 독립심, 강한 의견, 야망? 질문 4. 만약 네가 아무 제약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싶은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그리고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다.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삶을 끌어당길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대와 타인의 시선, 외부의 이미지 속에 묻혀버린 자신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다시 진짜 자신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아름답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이 사실 너의 인생이 아니었음을, 너는 다른 사람들이 써준 대본을 따라 살았음을, 네가 쫓던 목표가 내 것이 아니었고 너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으며 너를 공허하게 만드는 관계에 머물렀다는 것을 그저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절대 늦지 않았다. 네가 45세든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상관없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잘못된 관계에 쏟았든 상관없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결심할 수 있다. 더 이상 부스러기를 받지 않겠다고,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남자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시는 자신을 왜곡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네가 이 결심을 진심으로, 완전한 확신으로 내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자들은 즉시 그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지를 아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한다. 나는 영적이거나 신비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비언어적 소통을 말한다. 너의 몸은 말한다. 너의 자세, 말투, 움직임,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네가 내면에서 인정받기를 절실히 원하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너는 무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세상에 보낸다. 남자들은 그것을 감지한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들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불안, 절박함을 감지하고 그 순간 흥미를 잃는다. 반대로 자신의 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흘러나오며 의존이나 두려움의 기운이 전혀 없는 여자는 남자들에게 마법처럼 끌린다. 이 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연기할 수 없다. 너는 속으로 무너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강한 척할 수 없다. 말과 몸의 불일치는 언제나 드러난다. 너의 시선, 목소리, 손짓, 모든 것이 그것을 폭로한다. 진짜 자신감을 발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신감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 내면에서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외부의 인정찾기를 멈추는 것이다. 남자의 관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걸 멈추는 것이다. 좋아요 수, 칭찬, 시선에 자존감을 묶어두는 걸 멈추는 것이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지 않는다. 오직 너만이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한다. 나는 알아. 이 말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네가 수십 년 동안 남성의 관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며 살아왔다면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 작지만 의식적인 선택들로. 그리고 그 선택들은 네가 점점 배우게 해줄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내 의견이 그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음번에 옷장 앞에 섰을 때 그가 뭘 좋아할까라고 묻지 마라. 대신 나는 어떤 옷을 입을 때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라고 물어라. 남자가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너의 계획을 취소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걸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그가 내게서 흥미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걸까? 그리고 그에게서 관심을 끌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춰서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그의 대답으로 채우려 하는 이 공허함은 대체 무엇인가? 여기 바로 핵심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에게서 자신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인정, 확신, 자기 사랑, 그리고 가치감. 그러나 이 세상 어떤 남자도 그것을 줄 수는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가 너에게 애정과 동행, 그리고 지지를 줄 수는 있지만 자존감을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네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걸 하지 않는 한, 즉 네가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을 여전히 바깥에서 찾는 한, 너는 계속해서 독성 관계를 끌어당길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너의 불안을 이용하는 남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돌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좋은 남자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피한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들, 즉 건강한 관계를 진심으로 준비된 남자들은 구해줘야 하는 여자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젝트도, 환자도, 엄마 같은 존재도 찾지 않는다. 그들은 파트너를 찾는다. 동등한 존재를.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자, 남자 옆에 있는 것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있는 여자를 찾는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라. 나는 그런 여자일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완성시켜줄, 구해줄, 내 인생에 의미를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 멈춰야 한다. 너는 다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면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끝없이. 그리고 또다시. 이제 패턴에 대해 말하자. 내가 너에게 신경가소성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설명해 주겠다. 너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 내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에 따라. 네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특정한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신경 경로는 뇌 속의 고속도로로 변한다. 그리고 그 결과 너의 행동은 자동 반응이 된다. 이 말은 곧 이렇다. 네가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충분하지 않아. 사랑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면 너는 실제로 그러한 믿음 속에 갇히게 만드는 신경 고속도로를 뇌 안에 만들어 온 것이다. 이제 너의 뇌는 진실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반응한다. 하지만 신경가소성의 놀라운 점은 이것이다. 그 고속도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너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너를 강하게 만드는 생각 하나하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전엔 그래라고 말했을 상황에서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마다 너는 네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너는 자기 의심을 자기 존중으로, 두려움을 평온함으로, 의존을 내적 힘으로 바꾸게 된다. 이건 마법이 아니다. 이건 과학이다.
너의 뇌는 반복과 감정에 반응한다. 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로 일관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비록 아직 완전히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너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과거엔 너를 상처 입혔던 상황들에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너는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사랑을 구걸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주변 세계가 변하기 시작한다. 너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너를 존중하는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순환이 완성된다. 너의 여정은 남자를 찾는 길이 아니다.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네가 진짜의 너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풍요로움에서 피어난다. 그러니 이제 언제 올까 그 올바른 남자는? 이라고 묻는 대신 언제 나는 나 자신에게 올바른 여자가 될 준비가 될까? 라고 물어라.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네가 스스로를 선택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너의 시선이, 너의 태도가, 너의 인생이 바뀐다. 그때 남자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그는 단지 내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독자여, 진정한 변화 트랜스포마치온.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